네, 미국과 중국이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이 동의했습니다. 북한을 향한 본격적인 국가 봉쇄 시작됐습니다. 먼저 유엔에서 있었던 그 각국의 노력 가운데 미국 대사 얘기를 듣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ll cargo going in and out of the DPRK would be subjected to mandatory inspection, banning outright exports from the DPRK of coal, iron, gold, titanium, and rare earth minerals. 자, 사상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이라는 것을 주 유엔 미국 대사가 강조했습니다. 자, 전 차장, 진짜로 봉쇄 시작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의 수출입이 완전히 꽁꽁 막힐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경제 제재가 심화되면서 북한이 더 이상은 미사일과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돈이 북한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가졌던 어떤 야욕들 꺾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도 결국은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 사드 논의하기 전에 좀 진작에 이렇게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환구15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강력한 대북 제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북한은 중국이 미국과 함께 했다며 원망하지 말아라. 스스로의 행동에 깊이 반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대북 제재에 대해 동참할까 말까 이렇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다. 드디어 이제 미중이 합의함으로써 확실한 대북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사실을 이제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궁금증은 남습니다. 환구15 이제 중국 공산당이 철저하게 통제하니까 이렇게 쓰라고 시켰겠지만 이거 계속 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좀 의문점이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네. 강력한 대북 제재가 당연한 것이다. 원망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2013년도 3차 핵실험 때 네. 중국이 이렇게 그 당시로서는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하게 되니까 네. 북한이 뭐라 그랬냐면은 네. 중국이 대국의 채통을 부리고 네. 미국의 동조에서 자기네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한다 이런 태도를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출할 겁니다. 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네. 북한의 그 비핵화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네. 더군다나 요번에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그 핵실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신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네. 그런 그 감정을 그대로 네.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15를 통해서 이렇게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중국과 미국, 즉, 국무장관과 외교부장이 손을 잡았습니다만,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뭐, 항공유도 안 주고, 선박도 검색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공유 안 주는 것, 특히, 저희가 며칠 전에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인데, 로켓 연료 있잖아요. 자, 장거리 미사일 쏘는 그 연료, 그렇게 특별한 겁니까? 그것도 안 주면 실험 못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미사일 발사에 쓴 연료는, 액체 연료에다가 질산 산화제를 섞은 거라 네. 액체 연료는 북한에서 자체 생산이 가능한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만 고체 연료는 네. 북한에서 생산하기 어렵고 또 고체 연료를 부식하지 않게 코팅하는 기술 네. 그것도 발달이 안 돼서 왜 KN-O2라고 네. 지대지 120km 날아오는 거 네. 이런 거는 좀 타격을 받는데 네. 미사일 발사에는 아직도 액체 연료를 자기가 만들기 때문에 네. 그런 데는 그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액체 연료를 자기네가 자체 제작했다지만 하늘에서 그냥 없는 걸 만든 게 아니고 항공유에다가 뭘 섞어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항공유 자체가 공급이 중단된다 그러면은 아마 거기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쏜 그 발사대 아랫부분, 자, 김정은이 설명 듣는 저 모습인데, 자, 저곳 지하에는 무슨 기름 탱크에서 결국 기름을 주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 로켓 발사용 특수 연료를 만드는 것이 항공유인데 중국이 그동안 계속 좋았습니다만 안 주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저희가 숫자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중국 해관 총소니까 중국 세관에서 발표한 건데요. 그러니까 4만 톤 뭐 이렇게 주다가 2013년만큼은 6,600톤으로 뚝 떨어졌네요. 그게 이제 제재랑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2013년도, 14년도 양년간에 북한의 그 3차 핵실험에 대한 그 제재로 거의 2년 동안에 안 줬습니다. 현재 기록에 13,630톤을 줬다고 하는 것은 연말에 준 통계 때문에 13,000톤에 이렇게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두 해 거의 안 줬고 2014년 끝마무리에 이렇게 줬다는 건데 지금 화면에 잠깐 봤습니다만 저희가 이틀 전에 한번 보여드린 영상인데요. 자,
중국이 북한에 항공유를 주지 않으니까 김정은이 명령을 내리죠. 기름 없다. 비행기 띄우지 말고 땅에서 비행기 조종 연습하라 했던 겁니다. 저 장면이죠. 네. 제가 저희 단독으로 보도했었던 내용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본인도 웃고 싶죠. 비행기 띄우고 훈련하고 싶은데 기름이 없으니까 저렇게 네. 훈련하는 건데 네. 사실 저희가 저 보도를 한 다음에 노동신문에 저희 그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대부분의 나라도 저렇게 항공으로 저렇게 연습을 한다.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이러면서 저희를 비난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대부분 나라, 상당수의 나라가 기름이 없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지상에서 훈련한다. 채널A가 우리를 조롱할 이유가 없다. 그 얘기죠. 네, 기자 이름까지 실명까지 박아서 비판을 했었는데 네. 우리 공관계자는 저렇게 항공유 공급이 차단되면 훈련을 할 수 없고 가뜩이나 항공력이 약한 북한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봉쇄가 정말 현실화된다면 북한 뭐 공군정뿐만 아니라 다른 뭐 탱크는 굴릴 게 있겠습니까? 굉장히 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내용 중에 두 번째인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의심을 받는, 모든 건 아니고요. 의심받는 항공이나 선박이 있을 때는 유엔 회원국 하늘도 날 수 없고 그 나라 항구에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북한도 이제 민항기 거의 없지만 더러 노선이 있습니다만 북한의 화물기, 뭔가 중요한 물건을 실은 북한 비행기가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화물기라 그러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수송기입니다. 수송기. 네. 북한이 그 ANT기라는 그 작전용 침투용 헬기까지 포함해서 약 330여 대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네. 실제로 그 인류산 소련제에서 가져온 이런 거는 한 네. 30대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또 지난번에 그 전승절 행사 때 그 7월 27일 때 저거를 가장해가지고 항공기로 위장한 적도 있거든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건 2009년 장면인데요. 태국이 북한제 무기를 적재하고 있던 옛 소련 연방의 그루지아 국적 수송기를 억류한 적이 있는데 북한산 로켓 발사대도 나왔고 러시아식 로켓 추진체 폭탄이 발견됐지만 뭐 대량 살상 무기나 핵 없다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저런 식으로 저렇게 수송기를 활용해 물건을 비밀리에 싣고 나르잖아요. 그렇죠. 저거 차단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미얀마에서 북한제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것 같은데 그 증거가 미얀마에 있는 그 북한 외교관들 그다음에 그 무관들이 굉장히 그 호화스럽고 사치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돈이 평양 상구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무기 팔아서 남은 돈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호화 생활을 하는데 현재 그걸 우리가 잡아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미얀마, 아웅산 수치 여사 오랫동안 탄압했던 그 나라 북한하고 특수관계였는데 북한산 무기 사들이면서 남는 커미션 같은 걸로 현지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이 호화 사치 생활을 했다. 네. 근데 저는 제재 안에서 의심받느냐 저 문구를 넣음으로 해서 북한 제재의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의심받느냐 이건 주관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렇죠. 의심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 물론 중국하고 그 미국이 그 이번 제재안을 만드는 데서 지금 사실 서로 간에 많은 의견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절충적인 안으로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걸 만들려면 있죠. 어느 나라 그 북한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어떤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나 뭐 필요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서 오고 가는 나라 특정을 좀 해줬으면은 어떤 무기 수입의 그 수입이나 수출의 어떤 필요한 나라 이런 식으로 특정해줬으면 좋은데 저게 의심받는 저 문구가 어떤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먼저 제재 안에서는 북한이 그 무기를 수입하는 그 정보를 입수를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항공기와 선박을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지고 정보가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도 그냥 심증만 가도 검색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북한의 그 항공기나 선박의 그 운항 자체가 위축됩니다. 또 하나는 북한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아니더라도 북한을 드나드는 항공기나 선박에 대해서는 또 대량 살상 무기에 관계되면 검색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 파키스탄 소속 공군 C-130 거기서 왜 원심 분리기 순환 비행장에 내려온 것 같은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제 그런 걸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북한이 벌써 유엔 제재 때문에 자기네 그 선박 활동이 굉장히 그 제약을 받으니까 라이베리아나 아니면 저기 뭐 세인트 키츠 네이비스나 이런 아프리카 국가, 중남미 국가, 중남미 국가의 그
선적을 거기다 이제 해놓고 실제로 손은 들이고 뭐고 운행은 전부 다 자기들이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선박도 타국에 이렇게 타국 선적으로 만들어도 실제적으로 북한 소유면은 앞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실은 제가 예전에 파키스탄 전직 대통령이 쓴 퇴임 후 썼던 그 자서전 제가 좀 읽어봤더니 자 파키스탄이 원심 분리기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그 원심 분리기 부품을 북한에 수출했던 것들이 퇴임 후에 다 썼더라고요. 우리만 몰랐죠. 98년에 다 넘겨줬고 한 2000년대 중반에 몇 년 지나서 쓴 책이 나왔는데 그렇죠. 그런 거 다 차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전에 정보를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사후적으로밖에 알 수 없으니 이런 좀 제약이 느껴지긴 합니다. 자, 선박도 차단한다 그랬어요. 저희가 방금 전에 영상 보여드렸습니다만 단둥이라는 거 신의주와 단둥을 연결하는 그 도시인데 거기도 항구라 배가 그렇게 많이 드나드나보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장면인데요. 자, 무역을 위한 배들 보입니다만 저기를 차단하는 일. 저쪽도 일단 중국이 북한 배가 저 단둥항에 들어오는 거 금지를 시켰거든요. 사실 그동안에는 저희가 김정 1회 특별 열차가 맨날 단둥 철도를 지나서, 철교를 지나서 이제 다니는 것만 보고 저게 다리로만 연결되어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저희 무역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중국 배들과 북한 배들이 왕래를 하면서 교역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기가 만약에 끊기게 되면 북한 무역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차단하는 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몰래 수출하는 건데 그동안 북한산 제품, 해산물도 그렇고 의류도 그렇고 중국산이다. 메이드 인 차이나 딱 붙여서 파는 거 이제 못하겠다는 건데 실제 호주 기업이 이런 일을 했다네요. 립컬이라는 회사인데 저 보면 스노보드복이에요. 스키복 같은. 이거네요. 스노보드복을 중국 공장으로부터 중국 업체로부터 사들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북한에 그러니까 재하청을 준 거죠. 북한의 업체 중국 공장이 북한에 하청을 줘서 거기서 만든 제품을 메이드 인 차이나로 붙여서 호주로 보낸 건데 이게 사실 중국 정부의 어떤 묵인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이 돈을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중국보다 오히려 더 싼 중국의 하청을 줘서 북한에 하청을 줘서 거기서 물건을 받아와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이런 경우들이 제법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차단을 해야지만 정말 제대로 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 항구 이런 항구들 거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어떤 배가 이렇게 흥남항이나 청진항 거쳤다 우리의 그 울산항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진화에 분홍색 선들이 보일 텐데 이게 그동안은 북한 배가 이렇게 드나들기 쉽도록 제주도와 우리 한반도 사이를 다니도록 해줬는데 이제 이거 못하게 한 지 오래됐잖아요. 이게 2010년도 오이사 조치가 내려지면서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에 못 들어오게 일단 차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는 북한 선박은 절대로 우리 제주도와 우리 본토 사이를 항해할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2005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걸 허용해줬는데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에 우리가 524 조치 내리면서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이게 좀 안보상이나 좀 문제가 있는 조치입니까? 이게 안보상으로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북한 화물선이 그냥 화물선이 아니고 북한 화물선에 무기를 싣고 다닐 수도 있고 또 북한 화물선을 따라서 잠수함이 따라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구축함 한 척이 북한 화물선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추적해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군력이 굉장히 뭐랄까 소진됐고 또 우리의 북한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전부 다 그 화물선에 집중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대한 감시 능력이 굉장히 취약해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일단 한 가지입니다. 핵 개발, 미사일 개발 못하게 북한에 돈줄을 죄는 것도 있지만 그 타겟은 공산당 고위인사들, 조선노동당 고위인사들과 군 핵심 간부들이겠습니다. 자, 돈줄 죄는 것 세 번째 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석탄, 철광석 수입 않게 하는 이거 다 군이 하고 당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북한 경제 시스템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당과 군을 운영하는 당군 경제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수령 경제라 그럽니다. 그리고 인민들을 먹여 살리는 건 인민 경제인데 인민 경제는 파탄이 났는데 저렇게 석탄, 철광석, 연광, 기금속광 저렇게 수출해서 번 돈이 다 그 김정은의 금고로 들어갑니다. 김정은의 금고로 들어가면서
일부는 군에게, 일부는 당에게, 일부는 자기 내탕고에게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무기도 만들고 핵미사일도 개발하고 또 엘리트들을 포섭하는 통치자금으로 활용하는 거죠. 아예 그 군부에는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이런데 무슨 은행이 다 할당돼 있습니다. 네, 작년 2015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중국 해관총소지가 중국 세관이 발표한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1조 원이 넘는 돈을 수출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정교하다고 좀 신뢰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중국 해관총소 통계하고 우리 코트라 통계하고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비슷하게 큰 트렌드에서 거의 맞거든요. 우리께 더 정확합니다. 더 정확하고.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북한도 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런 통계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걸 만들어주면은 국제회의 때 가면은 북한의 무역선 간부들이 우리 그 코트라 직원들한테 그 자기들 무역 통계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뭐 정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결국 이권 배분했던 거 피복이나 식량을 군에 공급하는 건데 일단 이런 것에 타격을 줘야 된다. 그래야 생각을 바꾼다 이거죠. 그렇죠. 아유, 이렇게 쫄쫄 굶느니 기본적으로 먹는 식량, 피복, 보급품하고요. 심지어 저 석탑보메라 칠보산, 송이, 모래 수출, 뭐 바지락 사업하는 것도 있거든요. 심지어 연평해 재림날 때 꽃게 같은 것도 해군이 그 어부를 가상해서 잡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자, 이제 돈벌이를 왜 군까지 다 투입된 그 체제, 그 특수한 경제 체제를 돈줄을 주는 일, 온 세계가 유엔의 이름으로 나섰습니다. 북한의 국가봉쇄 이제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제 지키는 일만 남았습니다.